28년 동안 오직 아들 하나 보고 살았어요. 그 아이가 변호사가 되던 날 저는 울었습니다. 근데 그 눈물이 자랑이 아니라 굴욕이 될 줄은 몰랐어요. 야, 김 대표. 사람 하나도 제대로 못 자르나? 배 변호사 어머니,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엄만 그냥 식당 아줌마라더라고요.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그 한마디가 내 28년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새벽 4시. 시장 골목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하지만 한정숙의 국밥집만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죠. 정숙은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큰 냄비에 사골을 담았어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후. 한숨처럼 나오는 입김. 정숙의 손은 거칠었어요. 갈라진 손등, 굳은 살 박힌 손가락. 28년.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살아온 세월이었어요. 아들 민재가 겨우 돌이었을 때였죠. 우리 민재, 오늘도 잘 지내겠지. 정숙은 국물을 저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매일 아침하는 기도 같은 말이었어요. 시장 한켠, 판잣집을 개조한 이 작은 국밥집. 간판도 제대로 없었어요. 그저 한신의 국밥이라고 손으로 쓴 종이 한 장이 전부였죠. 하지만 새벽부터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사장님 국밥 한 그릇이요. 네, 금방 드릴게요. 정숙은 뚝배기에 밥을 담고 뜨거운 국물을 부었어요. 김이 확 피어올랐어요. 그 위에 파를 썰어 올리고 깍두기 한 접시를 곁들였죠. 잘 먹겠습니다. 많이 드세요. 정숙은 언제나 환하게 웃었어요. 손님들은 그 웃음이 좋아서 이 집을 찾았어요. 국밥 맛도 좋았지만 사장님의 따뜻한 마음이 더 좋았죠. 사장님 아들 대학 잘 다니죠? 네, 덕분에요. 이제 사법시험 준비한대요. 오, 변호사요? 대단하네. 호호, 제가 뭐 한 것도 없는데. 정숙은 겸손하게 웃었지만 가슴은 벅찼어요. 아들이 변호사가 되는 것. 그게 정숙의 유일한 꿈이었어요. 자신은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일찍 시집을 갔죠. 남편과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 짧았어요. 남편이 떠나고 세상은 정숙에게 너무 가혹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민재만은 제대로 키워야 해. 정숙은 밤낮 없이 일했어요. 새벽에 국밥집을 열고 낮에는 시장 청소를 했어요. 밤에는 식당 설거지를 했죠. 잠은 4시간도 채 자지 못했어요. 하지만 힘든 줄 몰랐어요. 아들의 얼굴만 떠올리면 힘이 났으니까요. 민재는 엄마의 마음을 알았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죠. 학교에서 항상 1등을 했어요. 장학금을 받아서 엄마의 부담을 덜어주려 했어요. 엄마, 나 이번에도 전액 장학금 받았어. 그래. 우리 민재 정말 대견하다. 정숙은 아들을 꼭 안았어요. 아들의 어깨가 점점 넓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이제 엄마보다 훨씬 컸죠. 엄마, 내가 꼭 변호사 될게. 그래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 그래, 우리 아들. 정숙은 눈물을 참았어요. 아들 앞에서 울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울었어요. 고마워서, 미안해서, 자랑스러워서.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민재는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어요. 정숙은 그날 동네에서 국밥을 공짜로 돌렸어요. 우리 아들이 서울대 붙었어요. 와, 대단하네요. 사장님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고생이 아니라 행복이었어요. 정숙은 진심으로 웃었어요. 그리고 몇 년 후, 민재가 사법시험에 합격했어요. 전화를 받은 순간 정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엄마, 나 붙었어. 변호사 됐어. 그래. 정숙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엄마, 왜 그래? 아니야. 엄마 괜찮아. 너무 좋아서 그래. 정숙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28년. 그 긴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던 날들. 손이 부르트도록 일하던 날들. 아들 학비를 마련하려고 쌀을 아끼던 날들. 그 모든 게 보상받는 순간이었어요. 정숙은 다음 날도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여전히 국밥집 문을 열었죠. 하지만 마음은 달랐어요.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사장님 아드님 변호사 됐다며요?
네, 덕분에요. 이제 편하게 사시겠네요. 아니에요. 전 이 일 계속할 거예요. 이게 제 삶이니까요. 정숙은 여전히 국물을 저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우리 민재, 이제 세상에 나가겠구나. 정숙은 뚝배기에 국을 담으며 웃었어요. 그 웃음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며칠 후, 민재의 첫 출근 날이 다가왔어요. 정숙은 새벽부터 국밥을 준비했어요. 아들 회사 사람들한테 나눠줘야지. 정숙은 커다란 보온통에 국밥을 가득 담았어요. 깍두기도 따로 통에 담았죠. 이렇게 가져가면 다들 좋아하겠지. 정숙은 낡은 트럭을 몰고 서울로 향했어요. 강남. 높은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정숙은 그 광경에 입이 벌어졌어요. 우리 민재가 이런 데서 일하는구나. 가슴이 벅찼어요. 태원 법률그룹. 유리로 된 멋진 건물이었어요. 정숙은 트럭에서 내려 국밥통을 들었어요. 무거웠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로비에 들어서니 사람들이 힐끔 쳐다봤어요. 정숙의 낡은 옷차림이 눈에 띄었죠. 하지만 정숙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아들을 만나고 싶었으니까요. 민재야. 정숙은 복도에서 민재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어요. 민재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엄마, 여기 왜 왔어요? 첫 출근인데 국밥 싸왔지. 동료들 나눠줘. 정숙은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민재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아,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요. 여긴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민재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동료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숙은 잠깐 당황했어요. 그래도 엄마가 정성껏 만든 건데. 됐어요. 그냥 가세요. 민재는 국밥통을 빼앗듯 받아들었어요. 그러고는 빠르게 걸어갔죠. 제발, 회사 앞엔 오지 말아요. 창피하니까. 그 말이 정숙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창피. 아들이 자신을 창피해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정숙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며 수군거렸어요. 누구야, 저 아주머니? 글쎄, 배 변호사 아는 사람인가 봐. 정숙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천천히 로비를 나와 트럭으로 걸어갔어요. 운전대를 잡은 손이 떨렸어요. 창피하니까.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정숙은 시동을 걸고 천천히 출발했어요.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 주름진 얼굴, 거친 손. 나는 아들한테 창피한 엄마구나.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어요. 그냥 운전만 했어요. 시장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은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28년. 그 모든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 이제는 내가 필요 없나 보네. 정숙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알고 있었어요. 아들이 나쁜 아이가 아니라는 걸. 그저 세상이 그렇게 만든 거라는 걸. 정숙은 눈물을 닦고 다시 국밥집으로 돌아갔어요. 여전히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장님 늦으셨네요. 죄송해요. 금방 해드릴게요. 정숙은 다시 가스불을 켰어요. 국물을 끓이고 밥을 퍼담았어요. 손은 여전히 움직였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어요. 그날 밤 정숙은 혼자 국밥집 테이블에 앉았어요. 식은 국밥 한 그릇. 정숙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먹지 못했어요. 우리 민재 잘 되라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정숙은 고개를 떨궜어요. 눈물이 뚝배기에 떨어졌어요. 하지만 정숙은 다짐했어요. 그래도 괜찮아.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하니까. 정숙은 눈물을 닦고 국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여전히 따뜻했어요. 하지만 가슴은 차가웠죠. 서울 강남. 태원 법률그룹 건물 앞. 민재는 새 정장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깔끔한 화이트 셔츠, 검은색 넥타이. 손목엔 선배가 선물한 시계가 빛났죠. 오늘부터 진짜 변호사구나. 민재는 가슴이 벅찼어요. 28년. 이 순간을 위해 달려온 시간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니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어요. 높은 천장, 세련된 인테리어. 이곳이 자신의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배민재 변호사님이시죠? 환영합니다. 인사팀 직원이 악수를 청했어요.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악수를 받았죠.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실 구경부터 하시죠. 민재는 직원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15층. 문이 열리자 넓은 사무실이 펼쳐졌어요. 변호사들이 책상에 앉아 일하고 있었죠. 여기가 신입 변호사 자리입니다. 창가 쪽 책상. 민재는 그 자리에 앉았어요. 책상 위엔 명패가 놓여 있었어요. 배민재 변호사. 민재는 그 글씨를 한참 바라봤어요. 꿈만 같았어요. 민재 변호사 점심 같이 드실래요? 선배 변호사 2명이 다가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민재는 그들과 함께 식당으로 향했어요.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하얀 테이블보, 반짝이는 와인잔. 민재는 어색했지만 티내지 않으려 했어요. 부모님 자랑스러워 하시겠어요? 한 선배가 웃으며 말했어요. 네, 아마도요. 부모님은 뭐 하세요? 민재는 잠깐 숨을 멈췄어요. 작은 식당 하십니다. 오식당이요. 요식업이면 요즘 괜찮죠? 네, 그렇습니다. 민재는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가슴 한편이 무거웠죠.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 작은 메모지가 놓여 있었어요. 민재야, 첫 출근 축하해. 국밥 냉장고에 넣어뒀어. 엄마가. 민재는 그 메모를 주머니에 구겨 넣었어요. 주변을 둘러봤죠. 다행히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 민재는 휴게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커다란 보온통이 눈에 띄었죠. 배민재 변호사님이라고 써 있었어요. 민재는 재빨리 그걸 꺼내 가방에 넣었어요. 누가 볼까봐 조마조마했어요. 배 변호사 뭐 하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재는 화들짝 놀라 돌아섰어요. 아, 그냥 제 거 찾고 있었어요. 그래요. 오늘 회식 있는데 같이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민재는 가방을 들고 서둘러 자리로 돌아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회식 자리. 고급 한정식집이었어요. 김태원 대표가 자리 중앙에 앉았어요. 자, 오늘 신입 변호사들 환영합니다. 건배. 건배. 민재도 잔을 들었어요. 술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죠. 민재 변호사, 부모님은 뭐 하시나요? 김 대표가 웃으며 물었어요. 또 그 질문이었어요. 작은 식당 하십니다. 아, 식당, 사업가시네. 하, 주변 사람들이 웃었어요. 민재도 따라 웃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디 있어요? 시장 쪽입니다. 시장 상권도 요즘 괜찮죠. 유동인구 많고. 네, 민재는 잔을 비웠어요. 술이 씁쓸했어요. 집에 돌아온 민재. 가방에서 보온통을 꺼냈어요. 뚜껑을 열자 국밥 냄새가 났어요. 여전히 따뜻했죠. 민재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 입 떠먹었어요. 익숙한 맛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먹던 그 맛. 민재는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목이 메었어요. 엄마,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하지만 눈물은 참았어요. 울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일찍 출근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문이 열렸어요. 그 순간 민재는 얼어붙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청소복을 입은 여자가 있었어요. 작은 체구, 구부정한 어깨. 민재는 그 뒷모습을 알아봤어요. 엄마, 여자가 돌아봤어요. 한정숙이었어요. 민재야. 어머, 아들 회사에서 보내. 엄마, 여기서 뭐 해요? 민재는 당황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요. 엄마 여기서 일하게 됐어. 일이요? 응, 청소. 용역업체에서 사람 뽑는다길래. 민재는 말문이 막혔어요. 왜 하필 여기서요? 돈이 괜찮다더라. 그리고 내가 일하는 데니까 더 좋지. 정숙은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민재는 웃을 수 없었어요. 엄마, 다른 데서 일하세요. 왜? 여기 좋은데. 그냥요. 민재는 더 말하지 못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고 민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식은땀이 났어요. 사무실에 도착한 민재. 책상에 앉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이 건물에서 일한다는 사실. 그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
민재는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저 멀리서 정숙이 걸레질을 하고 있었죠. 민재는 다른 길로 돌아갔어요.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피할 수 없었어요. 화장실 앞에서 정숙과 마주쳤어요. 민재야, 점심 먹었어? 네, 그래. 잘 먹어야 해. 정숙은 아들을 보며 웃었어요. 하지만 민재는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회사에선 말 걸지 마세요. 왜? 사람들이 봐요. 정숙의 웃음이 굳었어요. 그래. 알았어. 정숙은 걸레를 들고 돌아섰어요. 민재는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선배 변호사가 민재에게 다가왔어요. 배 변호사 청소하시는 분이랑 아는 사이예요. 예? 아까 복도에서 얘기하는 거 봤거든요. 민재는 숨이 멎었어요. 아, 그냥 동네 아주머니예요. 그래요. 친한가 봐요. 아니에요. 그냥 인사만 아는 사이예요. 민재는 서둘러 대답했어요. 선배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죠. 민재는 책상에 앉아 고개를 떨궜어요. 숨이 막혔어요. 거짓말을 했다는 게 견딜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할 용기도 없었죠. 저녁. 민재는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았어요. 사람들이 모두 퇴근한 뒤에야 일어났죠. 복도를 걷는데 청소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문틈으로 들여다봤어요. 정숙이 걸레를 빨고 있었어요. 작은 손으로 힘겹게. 민재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문을 열지 못했어요. 그냥 돌아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탔고 로비로 내려왔어요.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민재는 넥타이를 풀었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셨죠.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민재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도시의 불빛만 가득했죠. 집으로 가는 길. 민재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엄마한테 전화를 걸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번호를 누르지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그날 밤. 민재는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죠.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걸레를 빠는 그 작은 손.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자신을 보며 웃던 그 미소. 민재는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변호사가 된 게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부끄러웠죠. 무엇이 자랑이고 무엇이 부끄러움인지. 민재는 더 이상 알 수 없었어요. 새벽 3시. 민재는 일어나 물을 마셨어요. 창밖을 내다봤죠.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민재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미안해요. 엄마, 하지만 그 말은 방 안에서만 맴돌았어요. 어머니에게 닿지 않았죠. 민재는 다시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밤은 깊어갔어요. 민재의 첫 출근. 화려하게 시작된 줄 알았던 그날은 사실 고통의 시작이었어요. 아들과 어머니. 같은 건물에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멀어진 두 사람. 민재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무언가 잃어가고 있다는 걸.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민재는 점점 더 어머니를 피하게 됐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죠. 엘리베이터에서 보이면 계단을 이용했어요. 정숙은 그런 아들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말을 걸지 않았어요.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은 아팠어요. 매일 밤 정숙은 혼자 국밥을 먹었어요. 식탁에 앉아 빈 의자를 바라봤죠. 민재는 잘 먹고 있겠지. 정숙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위로했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어요. 김 대표가 민재를 불렀어요. 배 변호사, 오늘 회식 꼭 참석해요. 네, 대표님. 민재는 동료들과 함께 식당으로 향했어요. 고급 일식집이었죠. 회가 나오고 술이 돌았어요.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김 대표가 물었어요. 배 변호사 부모님은 어디 사세요? 시장 근처입니다. 시장. 거기 집값 요즘 어때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식당 하신다고 했죠? 장사 잘 되시나 봐요. 민재는 술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어요. 대답하기 싫었어요. 선배 하나가 웃으며 거들었어요.
요즘 시장 상권 괜찮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가고. 그렇긴 하죠. 김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모님 모시고 한번 식사하죠. 제가 살게요. 아, 괜찮습니다. 왜요? 효자 아들 자랑 좀 하시게. 주변 사람들이 웃었어요. 민재도 억지로 웃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술이 더 돌았어요. 민재는 화장실에 갔어요. 거울을 봤죠. 붉어진 얼굴, 풀린 눈빛. 나는 왜 이러고 있는 거지? 민재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하지만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회식이 끝나고 민재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서류를 정리하려고요. 15층 복도. 불이 꺼져 있었어요. 하지만 저 끝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죠. 민재는 조용히 걸어갔어요. 청소실이었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봤죠. 정숙이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무릎을 꿇고 손걸레로 구석구석.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어요. 민재는 숨을 죽였어요. 가슴이 먹먹했죠. 정숙은 일어나 허리를 폈어요. 아이고.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민재는 뒤로 물러섰어요. 발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엘리베이터를 탔고 로비로 내려왔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민재는 넥타이를 풀었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셨죠. 집에 돌아온 민재.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핸드폰을 꺼내봤죠. 엄마한테서 온 문자가 있었어요. 민재야, 밥 잘 챙겨 먹어. 엄마가. 민재는 그 문자를 한참 바라봤어요. 답장을 하려다 말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월요일 아침. 민재는 일찍 출근했어요. 사무실에 도착하니 김 대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배 변호사, 잠깐 올라올래요? 네, 대표님. 민재는 대표실로 따라 들어갔어요. 김 대표는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배 변호사, 우리 회사 이미지 관리 중요한 거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김 대표가 돌아섰어요. 표정이 심각했죠. 청소 용역 직원 중에 배 변호사 아는 사람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민재는 침을 삼켰어요. 그냥 동네 아는 분입니다. 그래요? 근데 자꾸 배 변호사 이름을 부른다던데.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조심이 아니라 김 대표는 책상에 기댔어요. 사람 관계 정리 좀 해요. 안 그러면 나중에 발목 잡혀요. 네, 로펌이 어떤 곳인지 알죠? 이미지가 전부예요. 민재는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민재의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책상에 앉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점심시간이 됐어요. 민재는 식당에 가지 않았어요. 대신 청소실로 향했어요. 복도는 조용했어요. 민재는 청소실 문 앞에 섰어요.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 멈췄어요. 한참을 망설였죠. 그러다 문을 열었어요. 정숙이 걸레를 빨고 있었어요. 엄마, 정숙이 돌아봤어요. 민재야. 할 말이 있어요. 그래, 뭔데? 민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만두세요. 뭐? 여기서 일하지 마세요. 정숙은 손을 멈췄어요. 걸레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죠. 왜? 제 체면이 있잖아요. 정숙은 아들을 바라봤어요. 민재의 눈을 똑바로 봤죠. 체면. 네,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엄마,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내 체면 망치면 안 되지. 그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어요. 민재는 숨이 막혔어요. 정숙은 걸레를 바구니에 던졌어요. 알았어. 그만둘게.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너 잘 되라고 한 건데 뭐. 정숙은 앞치마를 벗었어요. 벽에 걸린 옷걸이에 걸었죠. 엄마가 부끄러우니까 그만두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 맞아. 정숙은 가방을 들었어요. 너도 알잖아. 엄마가 뭐 배운 거 없고 가진 것도 없다는 거. 엄마, 됐어. 이해해. 정숙은 민재 옆을 지나쳤어요. 문을 열고 나가려다 멈췄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죠. 너 변호사 된 날 엄마가 제일 자랑스러웠어.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민재는 텅 빈 청소실에 혼자 남았어요.
형광등이 윙윙거렸어요. 민재는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죠.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소리내 울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어깨만 떨고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민재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되돌릴 수 없었죠. 이미 말은 나가버렸으니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민재는 일어났어요. 눈물을 닦고 청소실을 나왔어요.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민재는 사무실로 돌아갔어요. 동료들이 점심을 먹고 돌아오고 있었죠. 배 변호사 점심 안 먹었어요. 네, 배가 안 고파서요. 그래요.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민재는 억지로 웃었어요. 그리고 책상에 앉아 서류를 펼쳤죠. 하지만 글자가 보이지 않았어요. 온통 어머니 얼굴만 떠올랐으니까요. 저녁이 됐어요. 민재는 집에 가지 않았어요. 사무실 소파에 누웠죠.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이 눈부셨지만 눈을 감지 않았어요. 그렇게 밤을 보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일찍 일어났어요. 세수를 하고 옷을 다시 입었죠. 거울을 봤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민재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하지만 피곤함은 가시지 않았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에 앉았을 때 선배가 다가왔어요. 배 변호사 청소 용역 바뀐 거 알아요. 예? 어제 갑자기 계약 해지됐대요. 새 업체 들어온대요. 민재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렇군요. 이상하죠? 갑자기. 네, 민재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어요. 선배가 돌아가고 민재는 고개를 떨궜어요. 어머니의 일터마저 사라진 거였어요. 자신 때문에. 민재는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죠. 하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가슴의 통증이 훨씬 컸으니까요. 그날 저녁, 민재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맞지 않았어요. 민재는 다시 걸었어요. 여전히 받지 않았죠.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민재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창밖을 바라봤죠.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어요. 화려했지만 차가웠어요. 민재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그 말은 허공에 흩어졌어요. 어머니에게 닿지 않았죠. 민재는 소파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으니까요. 너 변호사 된 날 엄마가 제일 자랑스러웠어.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민재는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새벽까지 민재는 잠들지 못했어요.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얻은 것들. 하지만 그 대가로 잃어버린 것이 너무 컸어요. 민재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무엇을 버렸는지.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민재는 어머니와 연락이 끊겼어요.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답이 없었죠. 민재는 불안했지만 찾아가지 못했어요.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회사 생활은 계속됐어요. 새 청소용역업체가 들어왔고 모든 게 평소대로 돌아갔죠. 하지만 민재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어요. 어느 목요일 오후, 민재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인사팀 직원이 다가왔죠. 배 변호사님, 김 대표님께서 부르십니다. 지금요? 네, 급하신 것 같아요. 민재는 서류를 정리하고 일어났어요. 대표실로 향하는 복도가 유독 길게 느껴졌죠. 노크를 하고 들어갔어요. 김 대표가 책상 앞에 서 있었어요. 표정이 심각했어요. 배 변호사, 앉아요. 네, 대표님. 민재는 의자에 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김 대표는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이상한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요? 응. 어떤 사람이 우리 회사 비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민재는 숨을 죽였어요. 무슨 비리 말씀이신가요? 배임, 횡령, 그런 거. 김 대표가 돌아섰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죠. 배 변호사, 사람 하나 제대로 정리도 못하나?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내 어머니 말이야.
민재는 얼어붙었어요. 그 청소 용역업체 정리하라고 했잖아. 정리했는데요. 근데 왜 고발장이 들어와? 고발장이요? 김 대표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서류 한 뭉치를 꺼내 던졌죠. 민재는 그걸 집어들었어요. 표지에 고발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고발인 이름을 봤어요. 한정수. 민재의 손이 떨렸어요. 내 어머니가 날 고발했어. 배임 혐의로. 엄마가요? 청소하면서 서류를 몰래 빼돌렸나 봐. 증거도 다 있대. 민재는 서류를 넘겼어요. 회계자료, 계약서 복사본, 녹음 파일 목록. 모두 정숙이 수집한 것들이었어요. 이게 진짜예요? 진짜든 가짜든 이미 검찰에 넘어갔어. 김 대표는 책상을 쳤어요. 내가 제대로 처리했어야지.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뭐해.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민재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어머니가 왜 이런 일을. 나가봐요. 변호사 선임해야겠어. 네. 민재는 대표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어요. 동료들이 수군거렸어요. 무슨 일 있나 봐. 김 대표 표정 봤어? 엄청 화나셨던데. 민재는 아무 말도 듣지 못했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죠. 점심시간이 됐지만 식당에 가지 않았어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핸드폰을 꺼냈어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참 후에 전화가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엄마. 민재야. 엄마,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정숙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짓이라니. 당연한 일 한 거야. 당연한 일이요? 응. 나쁜 놈은 벌 받아야지. 엄마, 그게 제 회사 대표예요. 알아. 그래서 더 용서 못하는 거야. 정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내 아들이 일하는 곳에서 더러운 짓 하는 놈들 그냥 둘 수 없어. 엄마, 너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었어. 그뿐이야. 전화가 끊겼어요. 민재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손이 떨렸어요. 며칠 후, 김 대표가 검찰에 소환됐어요. 회사는 발칵 뒤집혔죠.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배임 혐의래. 횡령도 있다던데.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민재는 사무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민재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민재의 어머니가 고발한 거라는 걸. 선배 하나가 지나가며 말했어요. 배 변호사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결돼요. 선배는 고개를 저으며 가버렸어요. 민재는 책상에 얼굴을 묻었어요. 숨이 막혔어요. 저녁이 됐어요. 민재는 집에 가지 않고 시장으로 향했어요. 어머니의 국밥집. 오랜만에 찾아가는 길이었어요. 골목이 좁고 어두웠어요.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죠. 국밥집 앞에 섰어요. 문은 닫혀 있었어요. 오늘 휴무라고 쓰인 종이가 붙어 있었죠. 민재는 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나예요. 민재.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죠. 문이 열렸어요. 정숙이 서 있었어요. 예전보다 더 여윈 얼굴이었어요. 들어와. 민재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국밥집은 여전히 좁고 낡았어요. 하지만 깨끗했죠. 정숙은 가스불을 켰어요. 배고프지? 국밥 끓여줄게. 엄마, 밥 먹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그래도 먹어야지. 정숙은 뚝배기에 국물을 부었어요. 김이 피어올랐죠. 민재는 식탁에 앉았어요. 정숙은 국밥을 앞에 놓았어요. 먹어. 엄마, 먹고 얘기해. 민재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물을 한 모금 떠먹었죠. 익숙한 맛이었어요. 목이 메었어요. 엄마, 왜 그랬어요? 정숙은 맞은편에 앉았어요. 내 아들이 일하는 데가 더러우면 안 되잖아. 하지만 그건 배임이야, 배임. 직원들 월급 떼먹고 돈 빼돌리고. 정숙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청소하면서 봤어. 서류들. 처음엔 몰랐지. 그래도 법적으로. 법? 너 변호사잖아. 법이 뭔지 알잖아. 정숙은 민재를 똑바로 봤어요. 나쁜 놈은 벌 받아야 해.
그게 법이야. 민재는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엄마, 그 사람 때문에 저도 힘들어요. 힘들긴. 내가 날 쫓아낸 것보단 안 힘들겠지. 그 말에 민재는 아무 대꾸도 못했어요. 정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민재야. 엄마가 가진 건 없어. 엄마, 공부도 못했고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사람 양심은 팔면 안 돼. 알아요. 너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었어. 그게 엄마 마음이야. 민재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뚝배기에 떨어졌죠. 미안해요. 엄마, 미안하긴. 이제 내가 떳떳하게 살면 돼. 정숙은 민재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가진 게 없어도 사람답게 사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야. 민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동안 놓쳐버렸던 그 손을. 엄마, 진심으로 미안해요. 됐어. 알아. 정숙은 눈물을 닦았어요. 이제 밥 먹어. 다 식겠다. 민재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밥을 한 입 떠먹었죠. 짠맛이 났어요. 눈물 때문인지 국물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따뜻했어요. 그날 밤 민재는 국밥집에서 어머니와 오래 이야기했어요. 창밖으로 밤이 깊어갔지만 두 사람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는 것처럼. 민재는 깨달았어요. 성공이 무엇인지, 진짜 자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지켜야 할 게 무엇인지. 어머니의 거친 손이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는 걸. 민재는 그날 밤 처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어머니 곁에서. 일주일 후, 민재는 회사에 출근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어요. 동료들이 수군거렸고 시선을 피했죠. 민재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어요. 이메일함에 공지 하나가 떠 있었어요. 태원 법률그룹 하청업체 계약 해지건. 민재는 클릭했어요. 내용을 읽었죠. 청소용역업체와의 계약이 해지됐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업체는 정숙이 마지막으로 일했던 곳이었어요. 민재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어머니의 일터마저 완전히 사라진 거였어요. 점심시간. 민재는 혼자 로비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샌드위치를 먹으려 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배민재 변호사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검찰청입니다. 김태원 씨 배임 사건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민재는 숨이 멎었어요. 네. 김태원 씨가 구속됐습니다. 구속이요? 네, 증거가 충분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민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고발인은 한정숙 씨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제 어머니입니다.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렇군요. 어머님께서 수집하신 증거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어떤 증거요? 회계장부 복사본, 녹음 파일, 계약서 위조 증거 등입니다. 민재는 고개를 떨궜어요. 어머니가 그 모든 걸 혼자 해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재는 전화를 끊었어요. 벤치에 그대로 앉아 있었죠. 주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회사로 돌아가니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어요. 김 대표 구속됐대. 진짜? 회사 어떻게 되는 거야? 배 변호사 어머니가 고발했다던데. 민재는 책상에 앉았어요. 일을 하려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오후 3시쯤 인사팀장이 민재를 불렀어요. 배 변호사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네. 민재는 회의실로 따라 들어갔어요. 인사팀장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사직서 양식입니다. 민재는 그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제가 잘못한 건 없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회사 분위기상 인사팀장은 말끝을 흐렸어요. 다들 불편해하세요. 이해하시죠? 민재는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하얀 종이 위에 사직서라는 글자가 선명했어요.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이번 주까지만요. 네. 민재는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자리로 돌아와 앉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저녁이 됐어요. 민재는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남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죠. 해가 지고 도시에 불이 켜졌어요. 핸드폰을 꺼냈어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고 곧 연결됐죠. 여보세요. 엄마, 나예요. 민재야. 밥은 먹었어? 아직이요. 일 끝나면 집에 와. 국밥 해줄게. 민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엄마, 김 대표 구속됐대요. 알아. 엄마가 모은 증거 때문이래요. 정숙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나쁜 짓 한 사람은 벌 받아야지. 엄마, 저 때문에 회사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뭐? 다들 저를 불편해해요. 사직서 쓰래요. 정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미안하다. 아니에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엄마가 너 생각 안 하고 한 일이야. 아니에요. 엄마는 옳은 일 하신 거예요. 민재는 눈물을 참았어요. 엄마, 이제 집에 갈게요. 그래. 조심히 와. 전화를 끊고 민재는 짐을 챙겼어요. 책상 위 명패를 집어들었죠. 배민재 변호사. 민재는 그걸 가방에 넣었어요.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둘러봤어요. 몇 달 전만 해도 꿈의 직장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저 차갑게 느껴질 뿐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어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민재는 걸었어요. 목적지도 없이 그냥 걸었죠. 1시간쯤 걸었을까요? 어느새 시장 골목에 와 있었어요. 어머니의 국밥집이 보였어요. 불이 켜져 있었죠. 민재는 문을 열었어요. 정숙이 뚝배기를 닫고 있었어요. 왔어? 네, 배고프지? 앉아. 정숙은 가스불을 켰어요. 국물을 끓이고 밥을 퍼담았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민재는 식탁에 앉았어요. 정숙이 국밥을 앞에 놓았어요. 먹어. 민재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 입 떠먹었죠. 따뜻했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국물이 가슴까지 데웠어요. 엄마, 제가 회사 그만두면 그럼 다른 데 가면 되지. 다른데요? 응. 세상엔 할 일이 많아. 정숙은 맞은편에 앉았어요. 민재야, 엄마가 살면서 배운 게 있어. 뭔데요? 사람답게 사는 게 제일 어렵다는 거. 정숙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돈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해. 하지만 양심 팔면 안 돼. 알아요. 너 변호사 된 날 엄마가 제일 기뻤어. 정숙은 민재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내가 사람답게 사는 게 더 중요해.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전 괜찮아요. 그래. 우리 아들 강하니까. 정숙은 웃었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환한 미소였죠. 민재도 따라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민재는 어머니 집에서 잤어요. 좁은 방이었지만 편안했어요. 이불을 덮고 누우니 어릴 적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가 밤늦게 일하고 돌아와 자신의 이마에 손을 얹던 기억. 민재는 눈을 감았어요. 마음이 평온했어요. 비록 회사를 잃게 됐지만 더 소중한 걸 되찾았어요. 어머니와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양심. 새벽이 됐어요. 민재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정숙이 이미 일어나 국밥 준비를 하고 있었죠. 벌써 일어났어? 네, 엄마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너는 쉬어. 아니에요. 저도 할게요. 민재는 앞치마를 두르고 어머니 옆에 섰어요. 팔을 썰고 그릇을 준비했죠. 정숙은 아들을 보며 웃었어요. 우리 민재 다 컸네. 엄마 덕분이에요. 무슨.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일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가슴은 따뜻했어요. 민재는 깨달았어요.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화려한 직장도 비싼 시계도 아니었어요.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게 진짜 성공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어머니가 있다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었죠. 민재는 국물을 저으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엄마, 사랑해요. 정숙은 그 말을 들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죠.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새벽의 국밥집.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 속에서 모자는 함께 일했어요.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듯이. 그렇게 새로운 아침이 밝아왔어요. 며칠 후. 민재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동료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죠. 마지막 출근 날. 민재는 책상을 정리했어요. 법전, 서류, 볼펜. 하나씩 박스에 담았어요. 선배 하나가 다가왔어요. 배 변호사 앞으로 뭐 할 거예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곳 가세요. 감사합니다. 선배는 악수를 청했어요. 민재는 그 손을 잡았죠. 짧지만 따뜻한 악수였어요. 박스를 들고 로비로 내려왔어요. 경비 아저씨가 인사했어요.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어요.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죠. 민재는 뒤를 돌아봤어요. 태원 법률그룹 간판이 높이 걸려 있었어요. 민재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돌아섰죠. 집으로 가는 길. 민재는 시장에 들렀어요. 어머니께 드릴 과일을 샀어요. 골목을 걸어가는데 낯익은 풍경이었어요. 어릴 적 뛰어놀던 그 골목.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국밥집 문을 열었어요. 정숙이 손님에게 국밥을 내주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엄마, 정숙이 돌아봤어요. 민재야, 오늘 회사 안 갔어?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래. 정숙은 잠시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곧 환하게 웃었죠. 배고프지? 앉아. 민재는 자리에 앉았어요. 정숙은 뚝배기에 국을 담아왔어요. 먹어. 민재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물을 한 모금 마셨죠. 여전히 따뜻했어요. 엄마, 저 이제 뭐 하죠? 하고 싶은 거 해.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어요. 정숙은 민재 옆에 앉았어요. 천천히 생각해. 급할 거 없어. 하지만, 민재야, 엄마가 너 키우면서 배운 게 있어. 정숙은 아들을 바라봤어요. 인생은 긴 거야. 돌아가도 괜찮아.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민재는 작은 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어요. 구직 사이트를 둘러봤죠. 여러 로펌의 채용 공고가 있었어요. 하지만 손이 가지 않았어요. 민재는 창밖을 봤어요. 시장 골목에 불빛이 반짝였어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죠. 민재는 문득 생각했어요.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 화려한 로펌이 아니라 바로 이곳. 시장 골목, 작은 가게들, 어려운 사람들. 민재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결심이 섰어요.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일찍 일어났어요. 정숙이 새벽 준비를 하고 있었죠. 엄마, 저 상담소 하나 열까 해요. 상담소. 네, 무료 법률 상담소요. 정숙은 손을 멈췄어요. 돈은 처음엔 어렵겠지만, 해볼게요. 어디서? 시장 근처에요. 사람들 가까운 곳에. 정숙은 아들을 바라봤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그래. 그게 좋겠다. 민재는 그날부터 움직였어요. 시장 근처 빈 가게를 알아봤어요. 작지만 깨끗한 곳을 찾았죠. 월세도 저렴했어요. 계약을 하고 청소를 시작했어요. 먼지가 쌓인 바닥을 닦았어요. 창문을 열어 환기했죠. 정숙이 도와주러 왔어요. 어머, 여기 괜찮네. 네, 작지만 충분해요. 간판은 뭐라고 쓸 거야? 민재는 잠시 생각했어요. 한정숙 법률 상담소. 뭐? 엄마 이름으로 할게요. 정숙은 손을 저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이름으로 해야지. 아니에요. 엄마가 없었으면 전 여기 없어요. 민재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정숙은 눈물을 닦았어요. 이 녀석이. 엄마, 괜찮으시죠? 그래. 좋아. 일주일 후. 상담소가 문을 열었어요.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정숙 법률상담소, 사람을 위한 법. 첫날. 손님은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민재는 책상에 앉아 기다렸죠. 이틀째. 한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여기가 무료 상담소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앉으세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사실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래요. 계약서도 없고. 민재는 귀 기울여 들었어요. 서류 가져오셨어요? 여기 있어요. 할머니는 구겨진 종이를 꺼냈어요. 민재는 천천히 살펴봤어요. 이건 불법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네, 걱정 마세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민재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게 진짜구나. 진짜 변호사의 일이구나. 며칠 후 소문이 퍼졌어요.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찾아왔죠. 계약서 문제, 임금 체불, 사기 피해. 민재는 하나하나 상담했어요. 바쁜 날들이었지만 행복했어요. 정숙도 가끔 상담소에 들렀어요. 손님 많네. 네, 생각보다 많아요. 고마워하던데. 제가 더 고마워요. 민재는 진심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자신에게 의미를 줬으니까요. 어느 날, 한 아주머니가 국밥을 들고 왔어요. 변호사님 이거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 가게 살려주셔서요. 제가 한 일이 별로 없는데요. 아니에요. 큰일이에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숙였어요. 민재는 그 모습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저녁. 민재는 어머니 국밥집에 갔어요. 엄마, 오늘 정말 보람찼어요. 그래. 다행이다. 전 이제야 진짜 변호사가 된 것 같아요. 정숙은 아들을 바라봤어요. 민재야, 엄마가 자랑스러워. 감사해요, 엄마. 가진 게 없어도 사람답게 살면 되는 거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국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죠. 여전히 따뜻하고 맛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상담소는 안정됐어요.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왔고 입소문도 났죠. 민재는 매일 아침 일찍 상담소에 갔어요. 서류를 정리하고 상담을 준비했어요. 바쁘지만 즐거웠어요. 어느 날, 옛 동료가 상담소를 찾아왔어요. 배 변호사 여기서 일하고 있었네요. 선배님. 어떻게 오셨어요? 소문 들었어요. 잘하고 있다면서요. 그냥요. 선배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여기가 좋아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배 변호사 진짜 변호사 됐네요. 그 말에 민재는 웃었어요. 네. 이제야요. 선배는 악수를 청했어요. 앞으로도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선배가 떠나고 민재는 창밖을 봤어요. 시장 골목이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웃음소리, 장사하는 소리. 모두 살아있는 소리였죠. 민재는 미소 지었어요. 여기가 바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었어요. 저녁이 됐어요. 민재는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한정숙 법률상담소, 사람을 위한 법. 그 글자가 석양빛에 빛났어요. 민재는 가슴이 벅찼어요. 어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차례였죠. 민재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엄마, 감사해요. 진짜로. 바람이 불었어요. 민재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죠. 하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단단했어요. 그렇게 민재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의미 있는 삶. 돈은 적지만 보람 있는 삶. 그게 진짜 성공이었어요. 그리고 그 곁에는 언제나 어머니가 있었죠. 민재는 행복했어요. 진심으로. 1년이 지났어요. 한정숙 법률상담소는 지역의 명소가 됐어요. 어려운 이웃들이 언제나 찾아오는 곳이었죠. 민재는 매일 아침 일찍 상담소에 출근했어요. 서류를 정리하고 하루를 준비했어요. 어느 봄날 아침, 민재는 상담소 앞을 쓸고 있었어요. 벚꽃이 바람에 날려 떨어졌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시장 상인 아주머니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덕분에 가게 잘 지키고 있어요. 제가 한 게 없는데요. 아니에요. 큰 도움이었어요. 아주머니는 과일 한 봉지를 건넸어요. 이거 드세요. 감사합니다. 민재는 상담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상담소 개업 날의 사진이었죠. 민재는 그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날 오후, 한 젊은 여자가 상담소를 찾아왔어요. 변호사님 계세요? 네, 들어오세요. 여자는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죠. 무슨 일이세요? 회사에서 부당 해고를 당했어요. 민재는 의자를 권했어요.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민재는 귀 기울여 들었어요. 메모를 하고 질문을 했죠. 1시간 후. 상담이 끝났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여자는 눈물을 닦았어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무료예요. 무료요? 네. 여기는 무료 상담소예요. 여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게 바로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이었어요. 저녁이 됐어요. 민재는 어머니 국밥집으로 향했어요. 골목을 걷는데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엄마, 왔어요. 왔어? 배고프지? 정숙은 뚝배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손님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죠. 민재 변호사님이네. 안녕하세요. 민재는 손님들에게 인사했어요. 모두 환하게 웃으며 답했죠. 요즘 잘 되시죠? 덕분에요. 우리 아들 같아요, 변호사님. 민재는 쑥스럽게 웃었어요. 손님들이 떠나고 민재와 정숙만 남았어요. 정숙은 국밥을 내왔어요. 먹어. 감사합니다. 민재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물을 한 모금 마셨죠. 여전히 따뜻하고 맛있었어요. 엄마, 오늘도 사람들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 다행이다. 엄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잘하는 거지. 민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가 없었으면 전 여기 없어요. 정숙은 아들을 바라봤어요. 민재야, 네. 엄마가 너한테 미안한 게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정숙은 잠시 망설였어요. 내가 대형 로펌 그만두게 만든 거. 엄마, 돈도 많이 벌 수 있었는데. 민재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전 지금이 더 좋아요. 정말? 네, 진심이에요. 민재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전 이제야 진짜 변호사가 된 것 같아요.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마워. 제가 더 고마워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어요. 며칠 후, 민재는 시장을 걷고 있었어요. 상담소로 가는 길이었죠. 그때 한 할아버지가 다가왔어요. 변호사님, 네, 할아버지. 저 기억하세요? 민재는 잠시 생각했어요. 아, 임대차 계약 건으로 오셨던. 맞아요. 그때 도와주셔서 가게 지켰어요. 할아버지는 민재의 손을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한 일이 별로 없는데요. 아니에요. 큰 도움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떡 한 봉지를 건넸어요. 이거 받아주세요. 할아버지,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받아요. 마음이니까. 민재는 그 떡을 받았어요. 가슴이 뭉클했죠. 상담소에 도착했어요. 책상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시장 골목이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장사하는 소리, 웃음소리. 모두 살아있는 소리였죠. 민재는 문득 생각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이 풍경이 창피했어요. 낡은 건물, 좁은 골목, 시끄러운 소리.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이곳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오후. 민재는 시장 한쪽에 있는 게시판을 봤어요. 상담소 안내문이 붙어 있었죠. 한정숙 법률 상담소 사람을 위한 법. 그 아래 작은 사진도 붙어 있었어요. 민재와 정숙이 함께 찍은 사진. 민재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어요. 어머니의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민재도 활짝 웃고 있었죠. 그날 저녁. 민재는 어머니와 함께 국밥을 먹었어요. 조용한 가게 안에서 둘만의 시간이었죠. 엄마, 이제 제가 엄마 도와드릴게요. 뭐? 국밥집 일이요. 새벽에 같이 준비할게요. 아니야. 너 바쁘잖아. 괜찮아요. 하고 싶어요. 정숙은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래. 좋아. 다음 날부터 민재는 새벽에 일어났어요. 어머니와 함께 국밥 준비를 했죠. 재료를 다듬고 국물을 끓였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민재야, 파 좀 더 썰어줘. 네, 엄마. 그리고 깍두기도 꺼내고.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일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가슴은 따뜻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국밥 하나요? 네, 금방 나갑니다. 정숙과 민재는 함께 국밥을 내왔어요. 손님은 깜짝 놀랐어요. 어머 변호사님이 직접? 네, 엄마 도와드리고 있어요. 효자시네요. 손님은 웃으며 국밥을 받았어요.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일이 끝나고 민재는 상담소로 향했어요. 오늘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변호사님 기다렸어요. 죄송합니다. 들어오세요. 민재는 하루 종일 상담을 했어요. 바쁘지만 보람 있었어요. 저녁이 됐어요. 민재는 상담소 문을 닫았어요. 간판을 올려다 봤죠. 한정숙 법률상담소 사람을 위한 법. 그 글자가 석양빛에 빛났어요. 민재는 가슴이 벅찼어요. 1년 전 모든 걸 잃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더 많은 걸 얻었죠. 진짜 행복, 진짜 보람, 진짜 사랑. 민재는 시장 골목을 걸었어요. 저녁 노을이 골목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어요. 어머니 국밥집 앞에 섰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죠. 엄마, 왔어요. 일 끝났어? 네, 배고프지? 저녁 먹어. 정숙은 뚝배기를 준비했어요. 민재는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죠. 시장 골목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따뜻한 불빛이었어요. 정숙이 국밥을 가져왔어요. 먹어. 감사합니다. 민재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물을 한 모금 마셨죠. 여전히 따뜻했어요. 엄마, 응? 사랑해요. 정숙은 잠시 놀란 표를 지었어요. 그러고는 웃었죠. 이 녀석이 갑자기 왜 그래? 그냥요. 말하고 싶었어요. 나도 사랑해. 정숙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죠. 민재는 눈을 감았어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밤이 깊어갔어요. 민재와 정숙은 함께 설거지를 했어요. 말없이 하지만 행복하게. 모든 일이 끝나고 두 사람은 가게 앞에 섰어요. 별이 빛나는 밤하늘. 정숙이 말했어요. 민재야, 너 변호사 된 날 기억나? 네, 기억해요. 그날 엄마가 울었잖아. 알아요. 그때 눈물이 자랑이었어.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근데 지금은 더 자랑스러워. 왜요? 내가 사람답게 살고 있으니까. 민재는 어머니를 안았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모두. 두 사람은 한참 그렇게 서 있었어요. 밤하늘 아래 시장 골목에서. 작지만 따뜻한 두 사람. 그렇게 민재의 이야기는 끝이 났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의미 있는 살. 가진 건 없지만 사람답게 사는 살. 그게 진짜 성공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언제나 어머니가 있었죠. 민재는 행복했어요. 진심으로. 이제야 진짜 변호사가 된 것 같았어요. 사람을 위한 변호사. 그게 바로 민재였어요. 세상에 변호사는 많지만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국밥 한 그릇의 온기가 오늘 당신의 마음에도 닿았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한 클릭이 또 한 사람의 위로가 됩니다.